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동관 살린 필리버스터 철회입니다. 네. 어제 필리버스터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을 끌었고 결국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한 건데요. 막판에 전격 철회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할 것으로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필리버스터를 해도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탄핵안 표결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제 포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어제 본회의 전에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었고요. 이를 네.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요.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를 했고 본회의는 1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이 탄핵안을 표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됐고요. 이제 72시간이 지나면 이 탄핵안은 자동 폐기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겁니다. 결국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던 국민의힘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이라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역공에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동관 탄핵안을 이제 철회를 일단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철회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이 탄핵안이 철회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두고 지금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달 30일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이죠.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재혁 원내대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안을 재발의할 시에 권한쟁의 심판 등 이런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국회 사무처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제 견해를 이제 갖고 있다는 거군요. 네. 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놓고 여야가 이제 계속 설전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그만두라는 입장인데요. 윤재혁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해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다.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대통령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냐.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을 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꿈틀대는 신당설로 잡아봤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죠. 12월 말까지 창당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상황이고요. 민주당도 비명계 탈당 및 신당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이제 만약에
도전일 수 있겠지만 새로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아성을 깨는 일이라며 대구 경북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이 대구 출마설에 이어서 여건이 되면 이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다며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비판하는 쪽 입장에서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추이를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민주당 쪽에서는 비명계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SNS에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와 또 정권 교체 등을 언급을 했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이제 총선의 어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전 장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심판,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 또 정권 교체는 개인에게도 조국 전 장관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 회복이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고요.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평산 마을을 찾아서 사인회를 열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비명계를 또 중심으로 탈당이나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패권주의와 사당화로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며 12월까지는 당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김종민 의원도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이 정치를 그만두든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하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비주류 신당파들 정기국회가 12월에 이제 12월 9일쯤 마무리되는데요. 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가까이 이제 오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제3지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네요.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헌재 소장, 헌법재판소 소장, 그리고 대법원장 동시 공백입니다. 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석이 된 상태인데 오늘 유남석 이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면서 네. 대법원장 그리고 헌재 소장이 동시에 이 공백 사태를 맡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이 동시에 이제 공백 사태를 맡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맡게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에 퇴임한 가운데 이균영 후보자가 지명이 됐었는데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남석 헌재 소장이 퇴임을 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습니다. 양대 이 최고 법원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과 헌재 모두 권한 대행 체제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데다 전원 합의체 역시 뭐 당연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헌재 역시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진다면 사형제 위헌 여부나 또 KBS 수신료 징수 여부 등 이런 중요한 사건들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공백 사태가 빨리 좀 이렇게 채워져야 될 텐데. 네. 현재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새로 이제 지명된 상태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이 지명이 됐는데 이 두 분 다 국회 청문회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에 이종석 이 재판관을 새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청문회가 오는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 이제 국회가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이런 채택이나 또 표결이 미뤄지게 되면은 공백 상황이 지금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원장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균영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이 됐는데 이균영 후보자 때처럼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임명이 됩니다. 즉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없고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요. 이 가장 큰 변수가 이제 후보자의 나이라고 합니다. 네. 대법원장은 규정에 따라서 70세가 정년인데요. 이에 따라 조희대 후보자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지만 지금 현재 나이로 봤을 때 3년 반 만에 지금 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를 뭐 다 채우지는 못할 그런 전망인데요. 어쨌든 이 국회가 사법부를 이끌 적임자인 이제 두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